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이슈와 함께 특정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업체들 많은데요. 카메라 부품주인 세코닉스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RFA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먼저 정 변리사님께서 갤럭시 S22가 출시됐는데요. 스펙들이나 시장의 반응들은 어떤지부터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벌써 이제 S22가 나왔네요. 전작 대비 이제 커진 그 카메라 쪽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변혁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미지 센서도 커졌고요.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나이토그래피 등 이제 혁신적인 동영상 촬영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업계 최초로 이제 대폭 강화된 이제 신경망 프로세서 NPU라고 하는데 그 성능을 갖춘 4나노미터의 프로세서를 탑재하였고요. 이 버려진 친환경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전작 대비해서 23% 큰 이제 센서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VDIS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면서 촬영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동영상 촬영 기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움직임을 인식해서 촬영 범위를 조정하는 자동 프레이밍 기술을 또한 탑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SLR 카메라와 거의 유사한 정도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카메라도 지금 렌즈가 5개나 달리고 크기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렌즈가 더 큰 렌즈가 탑재될 예정이므로 카메라, 렌즈, 이미지 센서를 납품하는 회사에는 실적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최고급도 이 버전에는 이제 노트가 사라지면서 노트 시리즈에 대한 이제 갈구가 있기도 한데요. 펜슬을 또 집어넣고 지금 이제 보니까 뒤에 카메라가 5개나 달려 있군요. 갤럭시 S22 관련 수혜주들은 어떤 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대표님? 네, 일단 스마트폰 이 관련주들을 봤을 때는 보통 이 카메라든지 FPCB 연성회로 그렇죠. 기판이라고 하죠. PCB라든지 또 MLCC 이런 쪽으로 해서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폴더블은 이제 폴더본 관련주가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좀 살펴봤었을 때는 이 FPCB 쪽 관련된 회사는 이 인터플렉스라나 BH, 대덕전자 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카메라 부품 쪽 관련해서는 현재 이 파트론이라든지 세코닉스라든지 동훈하나텍, 세코닉스, 나무가 이런 종류의 이런 기업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대표적으로 또 이 스마트폰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데요. 이 MLCC와 이 카메라 모듈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장용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모듈로 현재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넥스는 현재 MC넥스와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OIS라는 이 손떨림 보정 장치 이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코닉스는 이 카메라 부품 관련주로 현재 대장주로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은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여러 VR, AR 기기라든지 차량용이라든지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부품 쪽 관심이 높은데 그 가운데 오늘 세코닉스를 집중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경민 변리사님, 세코닉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세코닉스는 일단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렌즈 만드는 회사입니다. 198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플라스틱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광전자 부품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이제 광 픽업 렌즈 기반 기술로 해서 1998년도 CRT 프로젝션용 TV 렌즈를 세계에서 3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하였고, 그래서 국산화 사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모바일폰용 VGA급 카메라 렌즈 개발, 양산에 성공을 하였고 2006년에는 차량용 카메라 개발 그리고 양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모바일용 초소형 프로젝터 모듈 개발을 성공을 하여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신기술 혁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56회 무역의 날 철탑 산업훈장 2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하였고 2007년 차량용 카메라를 시작으로 차선 유지, 정방 추동 경고, 운전자 상태 인식 등의 기술을 개발해서 현대모비스와 유럽의 컨티넨탈, 미국의 젠텍스 등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요. 2016년 헤드램프 기업을 인수해서 다양한 과학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코닉스는 동두천에 이제 본사를 기반으로 경북 7곡의 자회사인 SAL, 평택과 아산의 공장, 용인의 광전자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폴란드 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세코닉스는 어떤 회사인가 살펴봤고요. 이재준 대표님, 보통 이제 스마트폰도 신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 예를 들면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쪽이잖아요, 그죠? 삼성은 삼성전자. 그럼 세코닉스는 주로 이제 협력하고 납품하는 그 회사들이 어디예요? 네, 일단 그 세코닉스 관련 고객사 현황, 협업 현황을 네. 살펴봤는데 분기 보고서 자료와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에서 좀 확인을 네. 해봤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광학 렌즈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광학 렌즈라고 하면 스마트폰 렌즈나 프로젝트나 차량용 카메라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해외나 국내 카메라 모듈 쪽을 제작업체를 직접 판촉 활동을 해가지고 현재 네. 고객사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장 렌즈 쪽 관련해서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홈페이지에 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콘티넨탈이라든지 젠텍스 그리고 클라리온, 이 삼성, 르노, GM, 타타 등이 있는데 여기는 카메라 모듈 쪽도 있지만 자동차 OEM 업체들도 현재 고객사로 현재 네. 현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건 자동차 이제 전장 쪽에 이제 주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으로는 삼성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납품하고 있고요. 자,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의 소형 모듈이나 카메라 렌즈라는 게 스마트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범위로 이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관심이잖아요. 정경민 변호사님,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게. 뭐 지금 자율주행 AR, VR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자율주행 실내 카메라 부분에서 그 국책 사업에 지금 선정이 된 바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큰 금액의 과제입니다. 118억짜리이고 작년에 선정되어서 이제 5년 동안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환경에서 차량 내 운전자와 탑승자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적외선 전용 2메가급 렌즈, 그리고 카메라 모듈, ECU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2017년부터 자율주행 촬영용 전방 측방 영상 센서 모듈을 이제 개발 중이긴 했습니다. 외부 영상을 인식하기 위한 20도, 52도, 60도, 120도, 190도 등 다양한 화각의 카메라 렌즈 모듈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AR, VR 글라스에도 현재 지금 중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단순한 이제 속도나 맵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처럼 차량 유니창 전반에 영상을 제공해주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현재 미국 스타트업 기업인 뷰직스 AR 글라스에 이 투사기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카메라가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 PCB 업체들, 기판 업체들도 관심 있는 게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IT 쪽에 그런 변화들이 좀 있고요. 자, 세코닉스는 되게 좋은 회사구나, 훌륭한 회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회사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각도에서 좀 보자고요. 이재진 대표님, 거래가 정지가 꽤 오래됐었어요. 이게 작년에 한 3월부터 거래적인 게 9월, 한 6개월 동안 거래 정지가 되면서 사실은 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왜 그랬던 건지요? 예. 네, 일단 지난해 3월 말에 네. 이 감사 범위 제한 관련해서 한정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예. 회계법인 이 한정 의견을 받았는데 감사인이 일반적으로 감사 기준에 준거해서 회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회계 원칙 이 IFRS겠죠. 이 기업 회계 원칙에 준거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감사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감사인이 네. 이 회계법인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정의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이 감사 업무에 있어서 미전결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역들이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 주식에 대한 평가 및 이 매출 채권 대손 설정 등 미비 사유가 이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인데요. 이 종속회사라고 함은 이 기업이 지분을 한 50% 이상 보유를 했었을 때 종속회사 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관계기업 같은 경우는 2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속회사 투자 주식에 대한 이 평가라는 게, 이 가치 평가라는 게 보통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라는 게 존재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웠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출 채권입니다. 이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매출이 발생했었을 때 이 회수해야 되는 이제 현금을 얘기를 하는데 매출 채권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을 이 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내역에서 미비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 결국은 이 감사법인이 회계법인에서 이 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4월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8월 17일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이 검토 결과를 실질 심사에서 대상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9월 13일부터 다시 거래 재개가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 상장 폐지 사유는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3월 결산에서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제가 그때 좀 리포트 찾아본 건 아마 회계법인을 바꿨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 새로 내고, 네. 중요한 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했어요.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상폐를 위한 과정으로 가는데 그 과정까지 가지 않고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된 겁니다. 그 위험은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고요. 실적 현황과 전망이 어떤지도 이어서 이재준 대표님 체크해 주세요. 일단 이 회사는 이 제품 광학렌즈에서 매출 비중이 약 9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 쪽이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스마트폰 렌즈는 28.3%, 차량용 카메라 및 프로젝트에서 한 72% 정도 3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전장 쪽이 훨씬 많아졌군요. 예, 네.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현재 그래서 이 전장 관련 대장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 4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이 1,125억에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 대비했을 때 약 1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22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때 2억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한 2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 정도. 굉장히 이 회사의 재무상에서 수익성 비율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자릿수밖에 안 되고요. 2022년의 매출액은 현재 그 증권사에서 이 가이던스 제시한 부분들이 20% 21년보다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약 5,14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0% 이상 증가한 23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2년에 이 실적이 증가하는 요인을 살펴봤었을 때는 이 모바일 부분에서 이 안정적인 이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센싱 카메라에서의 수요 확대 그리고 거래처 다변화에 따른 전장 사업 개선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 화소 확대에 따른 ASP 상승 그러니까 수익성 쪽도 개선이 되고 저 다양한 카테고리 단순히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전장 쪽 관련해서도 시장이 더 확대되고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세코닉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현재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체크했고요. 특허 현황도 또 우리 변리사님이 오셨으니까 체크를 해봐야죠. 세코닉스의 특허 현황은요? 네, 총 284건 검색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 등록된 거는 199건으로서 현재 70%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래도 한국 특허가 제일 많고요. 76% 합과되고 있고 미국 그리고 PCT, 유럽, 뭐 일본 건으로 나머지 특허 출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 이제 평균 연간 20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코닉스가 2016년도에 헤드램프 기업을 인수해서 이제 다양한 광학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물 이걸로 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자면은 대부분 이제 광학 관련된 특허가 많았고요. 광학 요소, 광학계, 광학 렌즈, 뭐 강도, 편광, 제어를 위한 장치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특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학 렌즈 분야에서 이제 다른 쪽의 그 특허 출원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특허 출원이 시작이 되어서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미공개 구간을 포함한 부분까지도 현재 출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별로 이제 출원 건수를 동향을 살펴보냐면은 이제 그 현재는 이제 출원수가 약간 감소한 추세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었고요. 주요 출원인은 캐논, 니콘, 후지 등 일본의 광학 회사들이 이제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광학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이 절대 강자인 상태다 보니 아직은 한국 기업이 특허 출원 수로서 따라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코닉스 특허 현황 봤고요. 주가 수급하고 주가 부분 체크를 해볼게요. 올해 사실은 1월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있었다가 상승폭이 지금 거의 좀 또 반납이 된 상태여서요. 수급 주가 전망해 주세요. 이재준 대표님. 네. 1월 17일 13,150원 고점을 형성하고 네. 지금 현재 만원 구간에 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4주간의 이 누적 수급을 봤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약 4만 5천 주씩
매도를 했고요. 네. 개인에서만 92,000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13,150원에서 9,850원까지 고점 대비했을 때 약 25%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2월 들면서 현재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지속적인 부분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60일선 이평선에서 60일선 지지 테스트를 받고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이 주가적인 전망을 봤었을 때는 이 회사는 이 22년만 보는 게 아닌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주목을 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을 봤었을 때는 2022년 대비했을 때 PSR이 밸류에이션 대비 0.29배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관련이나 전장 부품 쪽 관련해서는 이 저평가 PSR 부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IT 부품사 중 전장 매출 비중이 60%로 가장 높기 때문에 전장 관련해서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했었을 때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오버슈팅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접근 가능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매출 구성을 봤는데 이미 휴대폰용보다 이제 전장 쪽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전장이 자동차 쪽에 수급이 좋아야 되는 자동차가 아직 부품 이슈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그 자동차 쪽이 좀 뚫려야 여기 좀 본격적으로 좀 영향이 좀 수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자동차 쪽 부품에서 이 쇼티지 된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결국은 이 회사에서도 점차적으로 이 Q가 증가하는 부분, Q가 증가할 것이고요. 최근에 이 ASP 관련해서 평균 판매 단가 자체가 증가를 하면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계에 대한 리바운딩이 되면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주민 오늘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출시와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그 가운데 세코닉스를 집중적으로 분해해봤습니다. RIF의 이재준 대표,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